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주차 때 공지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이 취업 교과목은 LMS에 입사지원서를 업로드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있습니다. 자, 입사지원서를 업로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회 진출을 앞두고 기업에 제출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업로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업로드하는데 LMS 업로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차수부터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강의를 매우 잘 들으셔야만 과제 제출에 좀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첫 번째 파트 1 강의인 이력서 작성법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아니고요. 사실 자기소개서의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는 저희가 3주차 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리지만 그때 경험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글쓰기 방법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글쓰기의 주요한 방법들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차수의 강의는 조금 더 필기하시면서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트 1 강의에서는 맞춤형 이력서 작성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주차 강의에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취업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자소서나 면접이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자소서나 면접을 잘 하시려면 사실은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서부터 분석하셔야 되고 그런 자격 요건에 나의 전공과 경험과 자격사항이 얼마나 잘 연결되고 매칭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1주차 때는 여기 쓰여져 있는 1번과 2번 프로세스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따라서 이력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력서를 왜 작성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력서의 작성 목적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어떤 사람입니다. 지원자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회사는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학력, 이 사람의 경험, 이 사람의 자격, 이 사람의 대외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업무에 적합할까 한눈에 보기 위함이죠. 실제로 보시면요. 이력서의 이게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여러분 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크게 펼쳐놨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LMS에 업로드해야 되는 워크시트의 이력서와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력서들은 인적사항과 학력사항, 그리고 활동, 교육, 여기 있는 동아리 활동 이런 거 합쳐서 경력사항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격사항이나 수상 내용 등을 작성하라고 나타냅니다. 더불어서요,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분야. 여러분 이거 사실 많이들 안 쓰시는데요. 이력서는 제일 위에 지원 분야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력서 양식이라고 했을 때 맨 위에 지원 분야를 쓰게 되면 이 지원 분야에 맞춰서 경력사항, 지원 분야에 맞춰서 활동, 맞춰서 자격사항을 연결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 주얼리 디자인과 친구분이시고 방송 컨텐츠과 친구분이셔서 그 학생분들이 내가 지원 분야의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주얼리 실제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지원 분야를 하신다면 그 분야와 관련된 활동과 교육 내용과 자격사항을 많이 써주면 써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를 왜 쓰냐? 자신이 얼마나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자격사항을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따라서 이력서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금의 저의 설명만 듣고도 여러분 아마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원 분야, 즉 지원 직무를 결정하고 그 지원 직무에 적합한 내용 중심으로만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력서와 지원 직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자, 본인께서 지원 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은 경력사항이든 자격사항이든 교육사항이든 상관없이 그 항목의 가장 윗줄에 써주셔야만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분야에 근접한 활동들을 가장 먼저 첫 줄에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예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본인께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게 지원 분야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순서로 써야 됩니까? 라고 쓰실 때 저는 시간의 순서대로 쓰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방학 동안에 매년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짧게 했어요. 근데 한 아르바이트만 거의 1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경험을 가장 첫 줄에 써주십시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비슷비슷하다면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활동이나 경험을 가장 먼저 써주시는 게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력서상에 빈칸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자유양식의 경우 본인이 특별히 칸을 채울 수가 없다면 그 항목은 삭제하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를 잘 들으시고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 삭제하셔도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저희 회사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까 지원자께서 원하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회사가 지정한 양식이 없는데 내가 수상 경력이 없는데도 인터넷에서 있는 자격증 이력서 갖고 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다가 빈칸으로 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자유양식으로 뭔가를 변경할 수 있다면 굳이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 항목 지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회사가 반드시 이 양식으로 써주세요 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내 마음대로 지우면 큰일 나죠. 그런데 회사가 지정한 양식의 경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자유양식으로 할 때 내가 정말 쓸 말이 없는 칸이다. 나는 이런 관련된 활동은 해본 적이 없다. 그럴 때는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력서 양식이 다양한데요. 변천사죠. 사실 이제는 이런 문방구 이력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설명을 그냥 빼고요. 우리가 LMS에 올려야 되는 것도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칸 이력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칸 이력서 같이 보시면 여자 지원자의 경우에 병역? 굳이 남녀를 떠나서 요즘에는 신체 조건을 쓰는 이력서는 없잖아요. 본인이 외국어 점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칸을 내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그대로 쓰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집하셔서 그런 칸들은 없애버리시고 오히려 내가 쓸 얘기가 많은데 더 칸을 비중 있게 늘리셔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은 드렸지만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특히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입력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특화돼서 기업의 지정 양식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이력서는 많은 분들이 보신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자유양식입니다. 자, 왼쪽의 양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왼쪽 양식을 보시면 빨간 줄도 가 있고 노란 줄도 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항목들이에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가 편집인데 내가 편집 툴 중에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느냐, 포토샵이냐, 일러스트레이션이냐, 키네마스터냐, 여러 가지 동영상 편집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처리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준을 상중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100점 단위로 놨을 때 내가 몇 점 정도다라는 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의 자유 양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오른쪽 걸 보시면 칸
없죠, 여러분. 예, 그냥 밑줄만 쳐놓고 내가 중요하게 쓰고 싶은 내용만 정리해서 쓰시는 자유형식의 이력서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명확하다면 굳이 좁은 칸 안의 내용을 작성하는 이력서보다는 이렇게 자유형식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 이 과목은 졸업을 요건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되니 이번 과목에서 지정하는 이력서로 쓰시지만 나중에 진짜 취업을 할 때는 오늘 들었던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만의 자기의 강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력서 양식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력서 중에 가장 좋은 이력서는 여러분의 단점을 작성하지 않고 나의 강점 위주로만 작성할 수 있는 이력서 만드신다면 최고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좋은 이력서는 없습니다. 이 점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나에게 맞춤형 이력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 맞춤형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그 첫 작업으로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여러분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보셨을 때 면접용 사진 또는 자기소개서용 사진 어떤 사진이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네, 말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당연히 3번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든 이마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가 기신 분은 머리를 묶거나 머리를 올려서 목선과 이 얼굴형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목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보다는 이렇게 탑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좀 얼굴 윤곽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호감 가는 단정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마를 드러내 주실 수 있도록 헤어의 앞머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여러분 커트를 하셔서 단정하게 그 모습을 연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 졸업 예정하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전체 주차 중에 분명히 면접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전문 강사님께서 여러분의 이미지 연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만 강조하고 싶냐? 결국 사진에 부착한다는 것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안 예쁘다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원 분야, 사실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경원에서 고객을 만나실 수도 있고 디자이너로서 주얼리 샵에서 일정 부분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쵸? 영상 편집을 하지만 그것들을 수주해주는 기업의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접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호감 가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저도 작성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급해도 셀카로 찍어서 사진 올리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급하다고 후드티 입고 맨투맨 티 입고 이렇게 잠바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건 안 돼요. 정장 차림에 좀 포멀하게 본인을 갖추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부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력서를 쓸 때는 보통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대외활동, 자격사항 정도로 보통 항목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휴대폰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는 여러분의 긴급 연락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호는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 국내 기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외국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한메일이나 네이버 같은 메일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국내 포털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럴 때는 국내외 범용을 할 수 있는 구글의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메일 주소로 입력해 주시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또 주소는 현재 거주지 또는 여러분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서울로 간다. 그러면 서울에 연고가 있다면 서울 거주지를 작성해 주시는 것들이 좀 더 좋겠습니다.
사실 면접은 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는 서울인데 내가 대전일 경우에 면접관들이 대전에서 출퇴근이 가능할까? 또는 서울까지 올라서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갖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그 회사를 지원하려고 할 때 그 회사가 소재한 곳 근처로 거주지 써주시면 되지만 뭐 꼭 그게 없으시면 그냥 현재 거주지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가끔씩 본적 써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으니까 거주지는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쓰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사진 얘기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정장 차림에 사진 있고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력입니다. 학력을 작성할 때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작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의 학력은 작성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학력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을 작성하는 건 고등학교 때 먼저 쓰시는 게 아니고요. 최종 학력, 즉 여러분이 대전보건대학교에 입학해서 재학해서 졸업하시게 되면 최종 학력이 대전보건대학교가 되겠죠. 그것을 맨 위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보건대학교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만 쓰시고 그 외에는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전공의 이름을 써주시는 건 필요해요.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력서에 학력사항을 쓰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1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전보건대학교의 주얼리 디자인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9월 21일 내가 재학하고 있다를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난 그냥 한 줄로 쓰고 싶어. 그러면 2018년에 들어와서 현재 나는 재학 중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졸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나는 졸업했다 라고 전공명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력은 이것만, 그래서 아마 LMS에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건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경력사항인데 경력사항은 많은 경험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니까 경험은 많이 쓰면 좋다? 사실 뭐 경험이 많은 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력서상에 그걸 모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어떻게 쓰시는 게 좋습니까? 지원 직무와 관련된 경력을 가장 첫 줄에 우선적으로 써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경력을 쓸 때는 근무기간, 소속 부서, 담당 업무들을 쓰고 퇴사 사유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퇴사 사유는 예를 들어서 복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퇴사 사유가 복학이고 현장 실습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라면 현장 실습 종료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퇴사 사유까지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당신이 그런 곳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향상된 업무의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자소서를 만들 때, 자유형식으로 만들 때 우리가 굳이 퇴사한 이유는 없으니까 학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향상된 나의 업무 능력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키울 수 있었다. 그럼 아예 칸에 향상된 업무 역량이라고 쓰시고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내가 안경광학과를 나와서 안경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밀접했던 경험은 안경원에서 현장 실습한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안경원에서 렌즈나 안경 판매나 시력 측정을 했는데 그때 내가 상품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경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데서 경험했던 걸 일절 안 쓸 수는 없으니까요. 롯데리아나 영업관리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본인께서 직접 만드는 이력서라면 향상된 업무 역량을 칸에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아예 주어진 양식에 퇴사 사유를 쓰라고 써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복학했다, 현장 실습 종료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사항은 지원 직무와 연관이 높은 것부터 작성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항목인데요.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게 맞다? 또는 자격증은 다양한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 좋다. 사실 뭐 여러분이 개인의 취미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는 거 나쁘지 않지만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다고 해서 그걸 다 썼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걸 쓰시게 되면 오히려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사본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원본은 중요한 거니까 본인이 가지시고 지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먼저 윗칸에 써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때 자격증은 취득일자나 자격증 명의나 자격증 번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본 자격증 보시면서 필요한 칸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쓴 것들에 대한 사례를 실제 보면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경사가 되고 싶다면 안경사 자격증이 업무에 가장 밀접한 거겠죠. 내가 주얼리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주얼리 디자인도 요즘에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좀 써서 디자인을 한다. 그럼 가장 위에 뭐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보다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의 자격증을 취득한 GTQ 자격증을 딴 것들이 가장 윗줄에 올라와주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봤을 때 2019년기 20년 다음에 나오고 17년께 나와야 될 건데 왜 2017년이 중간에 나왔지? 이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지만 ITQ보다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훨씬 더 업무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예전에 땄던 자격증이라도 업무의 우선순위 면에서는 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다른 어떤 자격증보다 앞서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것들이 결코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자격증 항목의 내용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기사항이나 교내외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특기사항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비워두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았던 내용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비워두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교내외 활동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대외활동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교내외 활동은 쓸 게 꽤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특기사항 같은데 교육사항 쓰시는 것들 한번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교육을 쓰라고 하면 이제 어떤 교육을 써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 듣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자소서 면접 강의 듣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이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처를 찾는 데 이 교육은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을 만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객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교육들, 회사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교육들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 마인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직장 예절에 대해서 배웠다. 따라서 이런 직장 예절을 배웠으니 내가 업무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쓴다면 그건 충분히 적합하게 쓰시는 거고요. 교내 해커톤 대회에서 디자인 창업 아이디어 제안을 한번 나가봤다. 또는 인터랙트 동아리에서 뭐 학술위원으로 내가 행사 이런 걸 기획해봤다. 뭐 이렇게 쓰신다면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기사항은 교육을 써주시고 대내외 활동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일 애매한 수상입니다. 수상 내역은 사실 이력서에 따라서 작성하라는 곳도 있고 작성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두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의 수상 내역이 이력서 항목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양식이면 내가 없다? 지우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지정양식인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외부 수상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내 수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타신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주는 자원봉사상의 청년 부분에 내가 수상을 했다든지 또는 대전시 안경협회 공모전의 아이디어로서 입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치기공과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해서 발표 우수상을 받았다. 사실 위에 거는 대외 활동이지만 아래 두 개는 교내에서 주는 거거든요. 또는 그렇게 주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 출처를 밝히고 이런 상을 받았다 얘기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을 굳이 쓰라고 하면 이렇게 교내외 활동의 수상 내역을 쓰시면 돼요. 다만 여러분 이제 수상 내역 정도까지 왔을 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러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상 받았던 걸로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력서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여러분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가늠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은 소재로 사용하기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활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주 소재로 해서 수상 경력도 쓰시고 뭐 대외 활동도 쓰시고 특기사항도 쓰셔야지 그것들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거를 쓰시게 되면 그렇게 바람직한 이력서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하고 지금까지 주요하게 이력서를 구성하는 5개 항목에 대해서 그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 사람이 지원 분야에 관련해서 어떤 준비와 자질이 어떤 역량과 자질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자소서를 보지 않아도 관련된 학교의 교육이나 경험이나 자격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이력서란 결국 빈칸을 많이 만들지 않고 본인이 자신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더없이 좋은 이력서가 될 것입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력서에 대한 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다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칸이 너무 좁아요. 왜냐하면 경력사항 쓰고 회사 이름 쓰고 주요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업무한 건 이렇게 많은데 요만한 칸에다가 쓰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동아리 활동을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부서장들을 다 거치면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업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칸 이력서에다 쓰시는 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칸 이력서 아니라 그냥 칸이 없는 이런 줄로 쓰는 이력서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베스킨라빈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거지만 그러면 여기다가 방학 중 진행 이렇게만 쓰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객 응대 업무도 했었네요. 매장 관리 업무도 했었네요. 그리고 매장 직원 관리도 했었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응대를 하고 컴플레인을 처리하고 뭐 제품 관리하고 이런 구체적인 업무를 했던 거를 칸 이력서에다 쓰기에는 너무 좁아요, 여러분. 그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줄로 여러분이 많이 했던 내용들의 업무 성과나 실적들을 써주시는 게 여러분을 어필하는 데 더 좋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강점이 돋보이도록 쓰는 것들이 훨씬 좋은 이력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여러분. 맨 위에 인적사항, 그러니까 지원 분야 쓰고 인적사항 쓰고 학력사항 쓰고 경력사항 쓰고 근데 나는 뭐 사실 봉사활동도 안 하고 수상도 없어요. 그럼 대외활동 쓰고 자격사항 쓰고 마무리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도 칸이 없지만 칸이 없는 그 내용에 자신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주요 성과들을 방금 보셨던 베스킨라빈스의 사례처럼 이렇게 정리해갖고 칸칸이 학력칸, 뭐 경력칸, 봉사활동칸에 쓰시게 되면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접관들이나 평가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력서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력서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같이 고민해보고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연봉입니다. 여러분이 이력서를 쓰다 보면 맨 위에 지원 분야 아래다가 이제 희망연봉을 쓰게 되는데 선생님 희망연봉 뭐라고 써요? 선생님 저 5천만 원 받을게요. 여러분이 3천만 원을 받으시던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받으시던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3천만 원, 5천만 원의 금액을 작성하게 되는 순간 면접관은 본인이 3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타당한 근거, 이유도 함께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분명히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런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금액을 적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근접하게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연봉을 3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받고 싶어요.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본인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질문의 답변으로 회사 내규,
사실 이게 내부 규칙이거든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이미 이 직원에게는 얼마를 줘야 되겠다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런 규칙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쓰는 순간 크게 이슈 없이 여러분들이 뭐 회사가 주는 대로 어느 정도 받으면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용인하는 의미로, 수용하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력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력서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쓰는구나 충분히 이해하시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글쓰기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